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내년에 졸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최고점 예측에 대한 한 분석가의 의견과 제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세장에 와 있다 보니까 차트 교과서를 빼들고 와서 단기간에 비트코인 9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억 정도 간다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유튜브 구독자 7.25만 명을 가진 케빈 스벤슨이라는 분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포물선을 그리는 커브 패턴이라고 해서요. 정말 차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고 와서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마지막 매도 포인트 점에서 우리가 3단계에 있다. 요때가 1단계였고, 요때가 2단계였고, 지금이 3단계에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과서로 볼 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3단계에 들어서면 단기간에, 이게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요. 단기간에 더블이 될 수 있다. 이런 교과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찾아봐도 단기간이 언제인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간이 도대체 언제인가 스벤슨의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샅샅이 뒤져봤는데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 역시 반감기를 근거로 한 이제 여러 비율을 따져서 본인만의 논리대로 이제 뭐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을 하는데요. 보니까 일단 최고점, 최저점이요, 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아까 얘기했던 9만 불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최종점, 이번 사이클의 최종점은 최고점 약 19만 불, 그리고 중박 정도 나오면 14만 불, 그리고 조금 안 터지면 9만 5천 불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가격을 예측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1억 3천에서 비트코인이 2억 한 5천 정도, 뭐 이 정도를 이제 어, 최종 타겟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쭉 지켜본 결과 이 친구가 말하는 단기간은 아까 앞서 말한 여기 4단계 있죠. 지금이 3단계라고 하고 4단계, 그리고 매도 포인트까지는 아닌 겁니다. 4단계에 있는 24년도 약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최종점과 현재의 가운데쯤에 있는 곳이 4단계 정도 되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뭐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걸 뭐 맹신을 하면 당연히 안 되실 거고요. 또 다른 분,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제임스 세이파트조차도 우리에게 또 포모가 올 법한 소식 하나를 트윗으로 전달을 합니다. 블랙락의 아이비트 거래량, 현물 ETF 거래량이 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괴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트윗을 날립니다. 실제로 2월 26일자 기준으로 블랙락의 그 ETF 거래량이요. 연간 2위, 역사상 2위 기록을 합니다. 첫째 기록이 바로 ETF 뭐 최초로 나왔을 때 그날이 이제 거래량 최고를 기록했고, 이제 거래량 2위를 기록했었다. 전체 ETF 거래량이 32억 달러였고, 그 중에 블랙락이 차지하는 게 13억 달러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모가 올 만한 지금 우리가 강세장 초입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내년에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겠죠. 저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겪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명을 일단 초청을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분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빌 밀러라는 분입니다. 헤지펀드의 전설인데요. 과거 22년 5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직후에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내용을 이어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테라루나 사태 벌어졌는데 당신 아직도 비트코인 같은 거 하고 있어? 이분이 아무리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요, 이 아나운서가 굉장히 조롱조롱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 여기 보시면 워런 버핏, 찰리 먼거가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달러에 줘도 안 산다고 하는데 너 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테라루나 터져버렸잖아. 스테이블 코인 이거 잡힐 것 같은데, 규제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코인베이스 파산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코인베이스 누구나 ETF 자산 운용사들이 손잡으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망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이 빌 밀러 사실 억만장자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재산 절반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요. 비트코인 재산의 절반을 넣은 상태에서 테라루나 사태를 맞았고 또 FTX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 마이너스 80% 3번 지금까지 겪었고 마이너스 50% 10번 겪었어.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면요. 전혀 기죽지 않고요.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에 대한 보험이다 하면서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 모자를 쓰면서 나는 믿음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좀 조롱과 신념이 있는지 한번 이 정도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을 모셔봤습니다. 익숙하시죠? 예전에 저희 채널에도 나왔던 톰 리인데요. 2024년에도 앤드류 CNBC의 앵커가 자꾸 안 좋은 소리 했었잖아요. 2019년에도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단지 아나운서만 여기 베키 그때 당시는 뭐 얘기 많이 안 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CNBC의 베키가 손님 톰리를 또 불러놓고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잖아요. 톰리가 답을 하려고 하면 그거 미친 것 같아. 답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미쳤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 좀 하자 지금 이런 표정이고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최고점 찍었다가 지금 한창 힘들었을 5천 달러 약 700만 원 정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워낙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20초 되는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해석은 안 할 건데요. 이 뉘앙스만 보자. 크레이지가 얼마 나오고 말을 얼마나 자르면서 크레이지가 나오는지 한번 감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if you actually think it's undervalued by that extent? Well, we think the best approach for most people is just to put 1% or 2%. Are you saying that? I get that if you're somebody who's got a lot of assets. I still think it's crazy, but for a retail investor, somebody who's saving for retirement and putting that aside, that seems crazy to me. Well, it's basically the idea that you can afford to lose 1% if that's 1% of your portfolio. That's But crazy. You might as well throw it away on high fees to an. 세 번이나 말을 자르면서 크레이지가 나오고요. 사실 톰리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 방금 했냐면요. 고객님들 자산의 1%에서 2%만 비트코인을 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1% 솔직히 날라가도 큰 타격은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베키가 버럭하고 있는 겁니다. 1%, 2%가 뭐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뭐 은퇴자들은 뭐 큰 돈이다 하면서 이 크레이지를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도 베키의 인생은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사실은 앞선 두 뉴스의 아나운서가 18년, 19년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요거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18년 초에 뭐 박상기의 난 겪고 중국이 규제하고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요때 제 형과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은요. 18년도 이렇게 큰 하락장을 맞고도 뭐 굴하지 않고 지금 오전에 방송하는 그 형 얘기하는 겁니다. 18년도에는 3년 남았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오르려면 2년 남았어. 20년도는 이제 1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러면서도 뭐 잡코인 말고 비트 사라. 비트 제발 한 개만 사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너나 많이 사라. 왜요? 이미 17년, 18년에 너무 큰 폭락을 겪고요. 이제 믿음이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나 많이 사라. 너 때문에 가족 망했다. 비트 올라도 너는 못 번다.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었죠. 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요, 이 베키랑 똑같은 뭐 입장이었죠.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1년도에 두 번이나 4월 달과 뭐 11월 달에 두 번이나 크게 오르면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거를 몸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샀던 분들과 저의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큰 나름 깨달음을 얻고 이제 블로그에 뭐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한다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나마 이제 22년, 23년도 요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때 사신 분들보다는 더 높게 사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뭐 17년도에 뭐 트레이딩 단타를 하고, 물론 단타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도 뭐 리딩방을 찾고, 아직도 뭐 몰빵을 하고, 이러면 지금까지도 뭐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점,
제가 뭐 산 증인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롱과 변화의 시간이 없다면요. 이제는 아시겠죠?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중박도 어렵습니다. 잘해야 소박 정도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최선을 해야겠죠.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뭐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뭘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날라가잖아요. 지금 코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결단 후에 매수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샀던 코인. 일단은 달리는 말에 타야 되나, 재미없는 거 사야 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달리는 말에 타는 건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도 초기가 아니라 지금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 살 거 중에 이제 최근에 두 개를 샀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어떤 거 제가 두 개 샀을까요? 최근에 정말 재미없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리플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코인이죠. 뭐 전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 민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돌을 던지고요. 리플의 리을만 꺼내도 치가 떨릴 정도로 가격이 정말 너무 떨어졌고, 뭐 예고도 없는 락업을 자기 마음대로 해대고, 정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안 샀을 거예요. 그러나 리플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이런 강성 유튜버들, 제가 이제 뭐 자주 보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분 리플 유튜버가 그렇게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이거 기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고 있고 아직도 뭐 신경 안 씁니다. 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유일하게 파란 불을 아직도 기록하는 게 리플입니다. 근데 저는 신경 안 쓰지만 이거 봐라. 이거 기회다. 이 강성 유튜버가 흔들린다 해서 쌈짓돈을 꺼내서 그냥 샀습니다. 730원, 뭐 이때 33원인가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리플은 이게 이제 저의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코인 어떤 게 조금 재미없었을까요? 요거는 조금 의외일 것 같아요. 아스타입니다. 지나가는 김에 예전에 한두 번 소개는 해드렸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짧게 뭐 이유를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일본의 대표 코인이죠. 뭐 레이어 1이자 2까지 런칭을 한 이제 대표 코인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 코인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없었는데요. 자꾸 뭐 세금을 뭐 없앤다느니 뭐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중에 이제 대표 코인을 제가 꼽은 거고요. 뭐 정부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뭐 도요타, 소니, 뭐 삼성 등등 지금 뭐 여러 가지 파트너십도 맺으면서 이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폴카닷 기반인데요. 최근에 폴리곤으로도 레이어2가 확장을 하면서 아무튼 이더리움, 폴리곤 이제 주 메인 베이스는 폴카닷 위에서 구현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한 90위 정도, 1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전체 유통량의 한 66%, 전체 공급량의 66%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다. 아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스타 코인은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막 뭘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하겠다는 단계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 TVL이라고 하죠. Total Value Locked라고 해서 이 아스타가 코인이 묶여서 뭐 여기 투자되고 뭐 활용되는 이 양이 높을수록 많이 쓰인다는 건데요. 이게 62 밀리언 달러. 거의 뭐 순위권에서 100 몇 위 안에서도 들지 않습니다. 뭐 20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혀 뭐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뭐 어떤 코인에 비해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있다고 당연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본 시장이 나중에 커져 나간다면, 지금 뭐 증시도 계속 뭐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블록체인 나라에서 규제를 풀어 나간다면 결국 일본의 대표 코인, 저는요 아스타랑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게임 코인이죠, 오아시스, 이 두 개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장을 그래도 조금 샀는데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재미없는 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뭐 이런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질리신다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후로는 못 할 것 같아요. 뭐 한 300만 원
뭐 한 20만, 320,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너무 저도 이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리플 차트. 야, 여기가 지금 24년 이후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 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뭐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강세장이란 말이 정말 무색하죠. 뭐 민망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스타코인도요,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조금 초반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서 좀 사람들이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인간 지표도 좀 보는 편인데요.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쭉 떨어지니까 이때쯤에는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리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 투자를 했는데요.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했던 거, 뭐 논리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각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내 기준, 관점이 있어야 남들과 비교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과거 1년 전에 제가 예상했었던 비트코인 가격 예상표인데요.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반감기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 그때 당시에요. 제가 참 재밌는데요. 37,700불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테라루나 FTX 사태 터진 직후에다가 뭐 ETF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고요. 리플 승소, 뭐 그레이스케일 승소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37,000불도 꿈의 가격이었던 거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이.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 예측 기준을 이제 반감기를 두고 예상을 하느냐 아니면 최고점 역대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과거 반감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년 하반기 약 8월에서 11월 달에 올 것 같은데 한 보수적으로 보면 97,000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3억, 그리고 많게 보면 약 17만 7천 달러, 한국 돈으로 2.3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선 그 스벤슨이라는 친구랑 비교도 할 수 있고 그 친구는 뭐 9만 5천 불에서 아까 뭐 19만 불 정도 번다고 얘기를 했었죠.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반감기 때 했던 내 예상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구나. ETF나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죠, 저도. 그리고 25년 하반기 비트코인 최고 가격을 지금 한 17만 불 봤는데 저는 99만 7천 불 받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봐도 되려나? 이런 식으로 제가 틀린 점을요, 수정할 수 있는, 뭐 논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기준이 있어야 남의 말을 비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